뭐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요.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독일 호르스트 켈러 전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의 삶을 안겨줬다고 평가했죠. 그래서 비용 문제로 다른 결정적인 점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른 결정적인 점이 뭐냐 그겁니다. 뭐 대략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골드만삭스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30년, 40년 내에 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초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일 장관님? 예, 뭐 그 가능성은 있다. 뭐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불과 1년 2개월 전인데요. 마지막 핵실험이 있었던 때입니다. 지난해 9월 3일이에요. 벌써 먼 옛날 같긴 합니다만 그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코스피가 28포인트 떨어지고 원달러가 1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6차 핵실험이었으니까 굉장히 일상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켈러 전 독일 대통령이 말한 다른 결정적인 힘이 저는 통일에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 뭐 이런 문제, 전쟁의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그걸 벗어난다는 것, 이걸 전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은 그 통일 당시에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통일 비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때 독일 통일을 지켜보면서 그런 여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통일 비용의 문제를 충분히 이겨냈고 또 통일 편익을 지금 상당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사회적인 어떤 통합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독일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을 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지금 독일은 유럽 내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것들이 통일에 가져온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편익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님. 예. 우리 북미 회담을 지켜본 사람들은 미국의 그 중간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중간 선거를 이루어졌고, 뭐 이거 승리다. 패배다라는 뭐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 어떻습니까? 대북 정책이 급선회할 우려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예, 선거 결과를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제일 큰 변화는 그 하원의 지도부가 민주당이 대다수가 되면서 이제 하원의 지도부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선거 전에도 한반도의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비핵화에 대한 그 지지에 있어서는 민주공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 선거 결과로 하원의 지도부가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에 김영삼 정부 때 클린턴 대통령과 경수로 협정한 것을 비교해 보면 민주당 일반적인 태도가 어떻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나 이제 이 비핵화 문제가 미국 대외 정책 순위에서 좀 밀려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원이
그래도 공화당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필 때 뭐 민주당의 그런 어떤 견제가 좀 강화될 거라 하는 것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2차 북미 회담을 하겠다 하는 등 아직도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그 국무부 차원에서도 그 또 특별 대표 차원에서도 이 비핵화 관련해서 이를 포함해서 싱가포르 합의 네 가지를 진전을 시키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네. 저희 협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한국 다녀갔죠? 그렇습니다. 만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 의회에서 잔뼈가 굵은 의회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북 문제가 의회 쪽으로 공이 넘어갔다는 것을 대비해서 임명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하시고요. 예, 뭐 그 예, 의원님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 비건 특별 대표를 임명한 게 뭐 이 중간 선거 결과를 예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거는 좀 과대 해석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 특별 대표 본인은 굉장히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 굉장히 사력 있고 전략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하여튼 우리 한반도 본부장과 아주 좋은 팀을 이루어서 긴밀히 협조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비핵화 또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 측하고 고위급 또 실무급 회담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되었지만 이것이 연기고 반드시 다음 재조정되는 북미 간의 재조정이 되는 시기에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미국 측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재조정을 위해서 북미 간에 계속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만 북미 사이의 이런 고위급, 실무급 협의는 곧 재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또 평화 체제 프로세스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이런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